자, 이번엔 금리와 환율에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매일경제의 노영우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틀이 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이 미국 연준을 리드한다. 이 주체가 그렇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연준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메시지를 줬다면은 시장의 목소리를 연준이 기울일까? 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FOMC에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강한 것, 그리고 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등을 우려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자, 파월을 근데 시장은 믿지 못한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 두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날 그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두어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만기가 1년 미치 되는 채권들의 금리는 올랐습니다. 네. 단기 금리는 올랐지만 만기가 2년 이상 되는 채권 금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2월 2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분야에 51만 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3배 정도 되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호전됐다라는 그 재료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채권 금리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파월의 발언보다는 여전히 경제 지표를 훨씬 더 지금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파월 의장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난 파월 의장이 2018년 5월에 취임한 이후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18 미국 경제가 그 금리를 변동한 시기는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금리를 내릴 때 하고 2022년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금리를 피봇하는 시점, 금리의 정책을 바꾸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금리를 내릴 당시에는 경제 지표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내렸고 2022년 금리를 내릴 때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2021년부터 1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던 시기인데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은 곧 완화될 거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기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올해는 금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금리 방향의 전환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서 파월 의장보다는 시장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월은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 근거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 이른바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역전폭이 지금 78bp까지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금리를 한번 내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시장의 어떤 장단기 금리 곡선을 보면은 시장의 어떤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단기 지금 현재 그 금리의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고 있습니다만은 1개월부터 30년까지 지금 금리를 보시면 1년까지는 금리 곡선이 정상적입니다. 1개월 금리보다는 1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오래 빌려주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를 보면은 1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프 보면 10년까지는 금리가 떨어졌다가 10년에서 20년, 만기가 20년이 되는 순간에 금리가 약간 오르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로, 2년 만기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그 6개월 만기로 돈을 빌리는 것이 훨씬 더 금리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장 곡선이 지금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곡선이 형성이 됐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곡선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과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저런 곡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이제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일단 단기금리를 내리고 네. 단기금리 내리는 것이 장기금리에 반영이 돼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곡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곡선을 세워야 되겠죠. 스티프닝 시켜야지 뭐 경기가 돌아갈 텐데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인위적으로 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하반기쯤에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 열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정책에 대한 변화, 사실 연준은 뭐 데이터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언제쯤이나 조금 누그러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지금까지 이제 행보를 보면은 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정책이 피봇하는 시기,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임박해서 나왔습니다. 네. 2019년 2월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전, 2022년 금리를 낼 때 약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전에 미국 그 금리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과거에 어떤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 뭐 옐런 의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중요한 금리 정책을 바꿀 때는 6개월 전, 길게는 뭐 1년 전은 좀 너무 길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가 나와서 시장의 기대를 주고 그다음에 임박하면서 그 뉘앙스가 점점 강해지는 식으로 네. 경제를 컨트롤해왔다고 한다 그러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2달 전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주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법률가 출신이다. 이런 어떤 인적인 배경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장과의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당히 임박해서 메시지를 낼 거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것을 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보다 확실해져야지 파월 의장은 움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이 파월 의장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8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그 워싱턴 이코노미스트 클럽에서 연설을 하는데 네. 그 연설 내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 FOMC 때는 뭐 기쁘다, 디스인플레이션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해석을 막 그렇게 해버려서 예. 사실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뭐 연준도 연준이지만 지금 앞서 모두의 타이틀은 앞으로는 시장이 미국 연준을 리드할 수도 있다 이런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제 그러한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금통위가 제가 한국은행 스케줄을 보니까 2월 23일 목요일로 지금 현재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3월은 금통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4월에 또 있고. 예. 자, 이번 우리 금통위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자, 그 부분을 또 풀어 주신다면요. 예, 뭐 몇 가지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0.25% 금리를 지난주에 올리면서 미국 금리가 이제 연 4.75%가 됐고 네. 그다음에 한국 그 기준금리는 3.5%입니다. 1.2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한국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약간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물가는 약 6% 정도, 6%에서 6.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의 물가는 5.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네. 1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수준은 금리가 낮습니다만은 추세가 한국은 금리가 지금 오르는 추세고 미국은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시 한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은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그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네. 미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가지, 가장 그 세 가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는 금리 인상을 향하고 있고 한 가지는 금리의 동결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 연준의 어떤 목표, 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 한국은행 금통위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네.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그렇죠. 점에서 볼 때는 성장률이 그렇게 한국은행의 맨데이트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도 그렇고 그 경기 침체,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이제 한국은행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3개월 CD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고 CP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1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던데 자, 시장 금리가 들려주는 목소리를 과연 당국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 강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얘기만 먼저, 금리 얘기만 좀 먼저 들었고요. 매일경제의 노영우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